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자, 오늘은 프리리그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로드의 액션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죠. 드래깅이나 호핑.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 채비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프리리그야 워낙 단순하고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채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웜 그리고 싱커의 매칭.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만의 어떤 기준과 데이터를 만들자. 이런 부분을 주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리그를 사용하는 웜, 뭐 굉장히 다양하죠.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스트레이트 형태, 그 다음에 스피드크로우 같은 이런 호그 계열 형태, 그 다음에 뭐 더블링거,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뭐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필드에 나가서도 프리리그를 대부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웜을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더블링거를 사용을 하든, 그 다음에 스피드 크로우를 사용을 하든 뭘 사용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 어떤 내가 왜 이 웜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의외로 보면 이거 스피드 크로우 왜 사용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걸로 제일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웜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는 더블링거가 굉장히 그 조과가 좋았고 많이 잡았기 때문에 더블링거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자, 물론 뭐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내가 많이 잡았던 그런 웜을 통해서 좀 더 믿음이 가고, 그 웜을 사용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고 고기들이 활성도가 좋아서 잘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에 고기들이 베스들이 좀 안 나올 때는 그래도 내가 믿음의 채비를 꺼내드는 게 어떤 기본적인 이게 심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를 쓰든 뭐 상관은 없지만 왜 이런 상황에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기준이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하고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이트 웜이 갖고 있는 액션이나 뭐 폴링 속도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 스피드 크로우도 또 얘만의 그런 폴링과 액션, 더블링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웜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폴링적인 부분이나 액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데 이거를 내가 많이 잡았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가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은 다소 조금 너무 제약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의 경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피드 크로우를 굉장히 좀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폴링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빠르지도 않고 베스들한테 충분히 어느 정도 폴링으로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좋고요.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이 직개발, 이 직개발의 떨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얘는 심지어 회수하면서 감다가 바이트가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 어느 정도는 약간 다목적으로 좀 쓸 수 있어요. 낮은 수심이든 뭐 약간의 깊은 수심, 뭐 너무 이제 뭐 한 5m가 넘어가는 그런 곳에서는 조금 사용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낚시를 하는 게 보면은 보통 2, 3m권, 뭐 1, 2m권 요 정도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이 어느 정도 지형이 좀 돌바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이 스피드 크로우를 개인적으로는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 더블링거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 바닥이 뭔가 돌바닥이나 이런 불규칙한 바닥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한 거는 이 더블링거가 수초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곳이라면 진짜 얘를 꼭 꺼내 들어요. 그리고 조과도 굉장히 그런 곳에서 좋았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더블링거는 굉장히 뻣뻣해요, 이게.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액션이 굉장히 생각보다 둔탁하거든요. 근데 이런 둔탁함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죠. 드래깅을 쭉 하다가 장애물에 부딪혀요. 그럼 이걸 빼내기 위해서 로드를 강하게 탁 쳐주죠. 그랬을 경우에 웜과 싱커가 순간적으로 이격이 되면서
이 웜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정말 이게 옆으로 갈지, 뒤로 갈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굉장히 불규칙한 그런 부분. 소위 말하는 이제 많이 아시는 그 리액션 바이트. 예. 그런 걸 유도할 때 굉장히 탁월해요. 이 더블링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주름이 있죠. 예. 또 이 주름 때문에 순간적으로 걸린 상태에서 탁 빼냈을 때 얘가 팍 하고 움직일 때 이 주름을 통해서 물을 많이 밀어내거나 물거품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더블링거 편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또 그런 그 리액션적인 바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바닥이 굉장히 불규칙한 상황에서의 이 뻣뻣한 몸체로 인해서 오는 이런 그 굉장히 불규칙한 이런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초가 좀 있고 그런 지역, 그리고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 하면 또 더블링거를 굉장히 꺼내 듭니다.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이 스트레이트 웜도 많이들 쓰시죠. 저는 요거를 기본적으로 낮은 수심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얘는. 예. 그리고 어느 정도는 3, 4m 이상, 그리고 뭐 직벽이라든지 뭐 이런 곳, 그리고 뭐 바닥에 뭐 이런 지형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바닥이 좀 밋밋하다든지. 예. 그럴 경우에 이 스트레이트 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스트레이트 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몸체가 얇고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웍, 그러니까 뭐 호핑이라든지 이런 걸 주게 되면 굉장히 액션을 내가 좀 의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을 통해서 뭔가 빠져나올 때, 그러니까 그거는 리액션 바이트를 내가 뭐 일부러 유도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 환경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않으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내가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의도해서 만들어낼 때, 그런 액션을 좀 연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웜의 액션을 조금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세팅을 해요. 이렇게 그 스냅을 라인 아이에다 연결을 하고요. 그 스냅 위에다가 이렇게 도래를 이제 중간에 이렇게 끼우는 거죠. 그래서 라인은 이 도래 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웜이 막 360도 돌죠. 그리고 로드웍을 줬을 때 이 전체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웜의 약간 와일드한 그런 액션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하드베이트 사용할 때 보면 이 미노우 같은 경우에도 직결로 연결을 하느냐 또 스냅을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킹 액션을 줬을 때 미노우가 움직이는 이 다트 액션의 어떤 각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크랑크 같은 경우에는 떨림 자체도 스냅을 연결했을 때와 직결을 연결했을 때는 이건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해서 이 스트레이트 웜에 조금 더 극대화된 액션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약간 수심대가 있는 그런 곳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거 제블린이죠. 이게 소프트 저크베이트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는 어느 정도 수심이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그렇게 너무 깊지 않은 그런 곳에서 바닥 지형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바닥 지형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럴 경우에 또 어떤 내가 의도적인, 얘는 싱커를 앞에 가볍게 해가지고 정말 하드베이트 사용하듯이 그냥 저킹이나 트위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의도적으로 리액션을 조금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해서 또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어떤 저만의 기준인 거예요. 수심대가 어떻고 바닥 지형이 좋냐 나쁘냐, 그죠? 수심대가 깊고, 그리고 수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냐 없냐, 그죠?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내가 잘 잡히는 웜이니까 사용하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웜들, 그리고 웜이 갖고 있는 그런 분명히 특징들이나 액션 이런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또 이런 웜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그 웜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누적되고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굉장히 또 나만의 그 기준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타 지역의 다양한 이런 필드에서도 충분히 내가 이제 총알이 많은 거죠. 소위 말해서 맨날 총알 한 알만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곳에서는 이제 이런 액션을 좀 주는 게 좋더라 라는 기준을 가지고 또 사용을 하면 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싱커 같은 경우에는 싱커를 어떻게 또 매칭을 해주느냐,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선 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요거는 제가 아까 어떤 그 로드웍을 통해서 좀 액션을 의도적으로 내가 연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죠. 요거하고 요거. 예.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싱커를 무겁게 막 한 8분의 3온스 이상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내가 로드웍으로 액션을 연출을 줘야 되는데, 이 싱커가 무거운 걸 쓰면은 굉장히 그 웜 액션에서 제약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웜 액션이 좋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을 할 때는 스트레이트 웜은 한 4분의 1온스를 사용을 하지만, 이 저크베이트, 예, 이런 제블린 같은 경우에는 3.5g 내지는 5g 정도를 사용을 해요. 예, 이렇게. 이거는 목적 자체가 어떤 뭐 비거리적인 목적이라기보다 웜의 액션을 위주로 의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싱커도 그거에 맞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가볍게.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피드 크로우인데 얘는 슈퍼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집게발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는 폴링을 할 때 이 폴링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집게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비거리가 그렇게 좋지를 못하거든요, 얘는. 그러면 비거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막 2분의 1온스, 뭐 17.5g 막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비거리는 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얘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폴링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 3, 4m 이상 좀 이런 수심대가 있는 곳에서 베스들의 어떤 위치들을 조금 파악을 해보고 싶을 때 베스들이 바닥에 있는지 약간 중층 쪽을 의식하고 있는지,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천천히 베스들한테 보여주는, 예, 그런 부분을 좀 내가 의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2분의 1온수 이상 막 무거운 싱커를 사용하게 되면 이 웜이 갖고 있는 폴링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4분의 1온스 정도, 7g 정도를 사용을 해요. 물론 비거리는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예, 그렇지만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폴링적인, 예, 부분을 의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웜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의도를 하고 연출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 싱커의 무게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매칭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반대로 이 더블링거를 가지고서 내가 만약에 정말 나는 비거리 부분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추고 소위 말해 장타를 통해서 근거리에 없는, 예, 이런 베스들 말고 좀 원거리에 있는 베스들을 좀 노리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더블링거에다가 최소 2분의 1온스, 예, 정도나 심지어는 17.5g 이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 뭐 비거리 정말 예술로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싱커를 무겁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 무조건 가벼운 싱커를 사용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의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무게를 설정하고 웜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프리리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프리리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체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영상, 뭐 실제적으로 그 완결편이 될 것 같은데, 프리리그를 사용하기에 좀 적합한 이런 장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프리리그를 서치베이트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프리리그를 서치베이트로 활용을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빅원이었습니다.